자, 2023년 대비 원서 특강. 원서 특강은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가로에다가 퍼스트 첫 번째 원서 특강이고요. 요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원서 특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필수 원서 진행이 될 것이고, 첫 번째 올해 그 1월 달에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요 책을 진행을 할 거고, 요렇게 센 거, 요거 나 뭐 머리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모양으로 해서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교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이 교재는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시험의 출제 원전이에요. 대부분의 그 대학에서 이 교재를 의문문 교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그 OT 겸 이야기를 하면은 이 교재가 최근에 작년에 작년 문제가 이제 2022학년도 문제죠. 그 문제들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여기서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 책을 볼 필요 없냐? 아니요. 이 책을 꼼꼼히 충실히 공부를 하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를 공부를 할 때, 우리 그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 책을 10번 읽었어. 10번 리딩을 했어. 그래서 달달달 암기를 했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암기를 했어. 특히 이제 룰 같은 거죠. 규칙 같은 거. 룰 같은 것을 다 암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누누이 항상 얘기하는 거, 이런 공부 방식은 임용 시험하고는 맞지 않아요. 룰 10번 읽는 건 너무 훌륭해. 책을 많이 읽는 것은 훌륭해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읽을 때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학자가 될 게 아니고, 학자가 될 게 아니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시험 공부. 그러면 무슨 시험이든 간에 토플이든지 토익이든지 무슨 시험이든 간에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시험에 맞추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여러분들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 이제 올해 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성이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래서 시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시험에 맞게 공부하냐? 기출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기출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암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임용시험의 그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통 데이터가 있어요.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지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답안을 한 4줄 이내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시험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학부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 완전히 응용하라는 거죠. 응용.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응용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응용력을 계속 키워야지, 계속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봐가지고 그 내용이 너무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대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 그대로 안 나와요. 작년, 재작년 보시면은 이 책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책에 나와도 그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력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 분석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내가
내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처음에는 한 두세 번은 그대로 읽고요. 예,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책을 봐야 돼요.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책을 봐야 돼요. 데이터 중심으로 봐야 돼. 데이터 중심으로 보고 이 데이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데이터가 이러이러한 룰에 의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소리가 바뀌는구나,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책을 봐줘야 돼. 그래야 이 공부 방식, 시험에 적합한 공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하면.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100번, 20번 읽어도 이거 못 풀어요. 딴소리 적어놓고 조금만 바꿔도 이거 뭐지? 조금만 데이터 조금만 바뀌어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에 맞게 나는 시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학원에 많잖아요. 거기 도움을 받으시고 아니면 뭐 선배들한테 아니면 합격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시거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우리가 이 책에서 지금 이 책에서 우리가 요 부분만 공부를 할 거예요. 챕터 1, 2, 3, 4하고 5 건너뛰고요. 6, 7 이렇게 건너뛸 겁니다. 요 6개 챕터예요. 굉장히 3분의 2 정도? 이 책의 3분의 2. 그래서 읽을 거리가 별로 없어요. 읽을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이 책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음운론 책인데 음성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첫 번째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음운론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음성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음성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포놀로지가 뭔지에 대해서 나오죠.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읽으세요. 음성학이 뭐냐? 음성학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포놀로지가 지금 분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몰라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포놀로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챕터 1하고 챕터 2 배울 때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포네틱과 포놀로지의 차이점이에요. 포네틱하고 포놀로지, 음성학하고 음운론의 차이점, 요것을 명확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대충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음성학, 음운론 과목 따로따로 배우고 요거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배우고 이게 따로따로 배우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와가지고 이제 음운론을 본격으로 시작하는 건데 영어의 자음과 모음으로 챕터 하나씩 이제 배당을 했죠. 그래서 각각의 자음 24개, 그 다음에 모음 몇 개 있어요? 자음은 24개, 모음 몇 개? 영어에 모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맞춰봐봐. 자, 모음 5개. 5개 아니죠. 5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 음성학 음운론 배워야 되는데 지금 모음 몇 개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이것도 사실 물어보면 잘 몰랐을 거야. 요거 모음 5개 아니고요. 요거 몇 개인지 왜 지금 이 5개가 답이 5개라고 나왔는데 요 5개라고 하는 사람 10명 물어보면 9명이 5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 이, 오, 우 이거 5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영어의 모음이 아니에요. 이거 영어의 모음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뭔데요? 이게 모음 아니에요? 영어 모음? 아에이오가 영어의 모음 아니에요. 영어의 철자지.
영어의 철자지, 영어의 철자. A, B, C, D 했을 때 A, B, C, D 이렇게 나갔을 때 그 A, B, C, D에 있는 요 아, 그 다음에 예, 뭐 이, 예, 여기서 그 A, B, C, D, E, F, G까지 그 철자에서 모음을 나타내는 이 철자지. 우리가 배우는 거는 철자가 아니라 뭘 배우는 거예요?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철자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 있죠? 그냥 모음은 다 이거래. 이거는 철자예요. 예, 철자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철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소리에 초점을 맞춘다. 영어의 모음은요, 이따가 보겠지만 5개가 아니라 14개 혹은 15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영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미국 영어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가 미국 영어 중심으로 나온 책이에요. 미국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음문론 책이기 때문에, 음성책이기 때문에 미국 영어 중심으로 14개, 15개예요. 턱도 없이 모자라죠, 5개는. 자, 그래서 모음이 뭔가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사운드, 기본적인 개별적인 자음과 모음을 공부하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세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음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포놀로지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음절이란 말 많이 쓰죠. 몇 음절짜리 학교, 그러면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학교. 그 다음에 스쿨 했을 때 영어로는 이 스쿨 같은 경우는 이거 몇 음절이? 바로 안 나와요, 잘. 이거 1음절이에요. 음절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여기 음운론하고 음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음절이라는 말은 겁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이거 몇 음절인지 잘 바로바로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 지금 인강생들 중에서도 이거 음절이 어떻게 쿨 이거 아닌가?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가물가물한 사람들은 지금 이 음절의 실라블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 정확하게 잡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임용시험은 제 카페에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써놨더라고요.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아놨죠.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된다. 죽기 살기로. 예,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답장 달아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임용시험은 죽기 살기로 공부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 내가 음운론에 대한 이거 몇 개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포네틱, 포놀로지, 자음, 모음, 실라브, 강세 이 정도 가지고 배우는 건데, 이거를 대학교 수준에서, 대학원이 아니에요. 대학 수준에서 배우는 그 수준에서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 완벽하게 알고 그 완벽하게 암을 기본으로 해서 응용하는 거예요. 이게 임용시험이에요.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그냥 내가 알아. 내가 알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한테 완벽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돼요. 설명이 돼야 돼. 내가 내 말로 설명이 돼야 돼. 이러한 책들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책이 없어도 이제 실라블이 어떤 거야? 모음이 24개고 모음이 14개고 자음 24개인데 이 각각의 자음의 특징이 뭐야?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내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공부하세요. 그렇게까지 공부하시면 다 된 거예요. 그때까지. 자, 음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세. 네. 강세와 그 다음에 억양.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원서 특강의 첫 번째. 자, 그런데 이 아래 보시면은 이 책에 없는 게 있어요. 이 책에 없는 게 있어요. 지금 2022년도,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기출해 보면은요, 이 foot, 우리나라 말로 음보라고 하는데, 음보, 이 foot이라는 개념 지금 몰라도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해서 몰라도 돼요. 이 foot 개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최근에 2021년, 22년, 작년, 재작년 두 번 나왔어요. 근데 이 foot 개념은 여기에 Applied English Phonology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주구장창 공부하면은 이것만 주구장창 공부해서 못 맞히는 의문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책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이 책 가지고 좋은 책이지만 이 책 가지고는 임용 시험을 보는데 완벽하게 대비가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원서 특강이니까 요것만 할 거예요. 원서 특강이니까 요것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떡하냐? 제가 여기에 지금 English Phonetics Phonology 요 책 있죠? 요 책 이름입니다. 요 책 이름. 네. 필립 스카이건 저자고요. 요 책에 풋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풋에 대한 내용. 거기서 참고하시고. 저는 책 살 돈이 없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좀 돈이 있다고 자꾸 책을 좀 사라 그러면 어떡해. 요거는 구글링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구글링 하시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 챕터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한 번씩 읽어주시면 더 좋은데 챕터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변별자질이라는 변별자질 distinctive feature 변별자질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는 하나의 챕터로 지금 설명해 주지 않아요. 퓨처가 있는데 그 퓨처라는 내용이 간간히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하나의 챕터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공부해? 여기 Introductory Phonology 브루스 헤이스 저자고요. 요 책을 참조하세요. 요 책. 요 책은 돈이 없는데 또 어떻게 사요? 해결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만 가지고서는 모자라요. 대비가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수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 5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포놀로지 AEP라고 하죠. Applied English Phonology를 최소 5번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똑같은 시선으로 읽지 마시고 3번은 그냥 책에 나온 그대로 책을 이해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읽으시면서 무조건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줘야 되나? 우리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그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차근차근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걸 느껴요. 공부를 임용 시험 정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돼 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3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이 리딩이라는 것은요. 그냥 소설책 이건 원서예요. 원서. 이론서예요. 학문적인 이론서예요.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듯이 쑥쑥쑥쑥 읽어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서 읽기는요. 원서 읽기. 이 원서 읽기는 통사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읽느냐?
라인 바이 라인 이렇게 하나하나 소설책은 요 중간에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뻥 띄면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줄거리만 우리가 잡아가면 되니까. 원서는 한 줄 한 줄 씹어 먹듯이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여기가 한 줄이 요것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한 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요 한 줄을 이해하는 방법은 뭘까? 요 한 줄이 읽다가 이해가 안 됐어. 내용 자체, 단어는 다 찾아봤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읽어봐도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단락을 전체를 다 읽고 다시 와야 돼요. 여길 체크해두고 다시 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줄 한 줄 라인 바이 라인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서 3번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도, 최소 5번이라고 그랬으니까 2번 정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책의 흐름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 내가 이것을 여기에서 설명한 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직접 내가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썼던 말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영어로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표현을 써서 전반적으로 영어 문장으로 완벽하게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해를 했으면은 이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적절한 영어 표현을 써서, 키워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키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러죠. 키 익스프레션을 넣어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의 그 수준을 임용시험은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을. 데이터를 보고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읽고 이해하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서를 읽을 때 라인 바이 라인 아주 꼼꼼히, 심지어 어떻게 읽냐면 이 원서를 읽을 때 definition, 뭐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해놓는 게 있어요. 정의. 그러면 이 정의해놓은 게 개인 맹장 함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한 단어, 한 문장이나 2문장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요. 정의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정의 굉장히 여러 번 읽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어나 더 이런 쓰임까지 신경 쓰면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내야 돼요. 여기 왜 어가 붙었지? 이게 왜 더가 붙었지? 그럼 우리가 보통 아는 개념이란 얘기네 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이 정의를 읽어내야 되는 거. 그 정도로 꼼꼼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공부는 기본적으로 꼼꼼히 하는 겁니다. 설렁설렁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시험에서도 허용이 안 돼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책 전체적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1 포네틱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음성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음성학 학문은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학문은 대부분 이렇게 S를 붙여요. economics 해가지고 S를 붙여서 이건 복수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포네틱 음성학이에요. 자, 음성학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여기 챕터 1.1, 1.2, 1.3, 1.4 안 배우고요. 1.5도 안 배워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여기도 읽고 싶어. 그거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러나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 시험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는 거는 좋으나 거기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4단원이죠. 이렇게 해서 챕터 1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포네틱스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냐면은 포네틱 트랜스크립션이에요. 이 트랜스크립션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
transcribe 동사로 transcribe 하죠. 전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사하다 이거는 전사하다 뭐냐면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는 거예요. transcribe 적는 거예요. 적기. 기록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1.2에서 배우는 부분이 뭐예요? 음성을 어떻게 적냐 이 말이에요. 소리 적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 적기. 네. 소리를 어떻게 적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소리를 어떻게 적어 이렇게 하시면 머릿속에서 뻗떡 생각나는 게 뭡니까? 소리를 어떻게 적어? 소리를 어떻게 적기는 우리 뭐 한글이면 한글로 적든가 아니면 뭐 알파벳으로 적겠지. 예, 알파벳으로 뭐 적겠지. 아니에요. 영어는 알파벳으로 적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거예요. 소리를 적으려면은 특별한 기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호. 그래서 무슨 기호를 쓰는데요? 무슨 기호를 쓰기는 우리가 단어 찾을 때 단어 모르면 어떤 거 봐요? 발음 기호를 쓰죠. 이거를 사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호를.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제가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발음기호에 대해서 저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 이것을 우리 보통 사전 뭐 써요? 영어 단어 찾을 때 무슨 사전 써요? 옥스퍼드? 네이버? 구글링이에요? 네. 저는 네이버를 많이 쓰는데 네이버에 사전 보면은 네이버 이렇게 발음 기호 있잖아요. 옥스퍼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시중에 있는 그런 사전을 보면은 여기 발음 기호가 많이 있는데 이 발음 기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 발음 기호가 우리 책에 나오는 Applied English Phonology에 나온 그 발음 기호하고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될 텐데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게요.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 이 표기한 발음하고 네이버나 옥스퍼드 사전에서 여기 표시된 발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포놀로지라는 것이 뭐예요? 포놀로지라는 것은 소리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소리 패턴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소리 패턴이란 말도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자, 일단 그냥 받아들이세요. 소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분석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여튼 소리, 이 발음 기호, 실질적으로 나는 소리, 발음 기호를 분석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발음 기호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좀 달라요. 그래서 단어의 발음을 찾을 때 요거는 참고만 하는 용이지 이것이 시험 볼 때 이 발음 기호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내 머릿속에 아까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분석이라는 것은 소리에 대한 분석이에요. 의문론이니까. 소리를 분석하는 건데 소리를 분석하려면 발음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 많아요. 네이버나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아니고 우리가 Applied English Phonology에 나와 있는 그 발음 기호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의하시라. 그 다음에 자, 그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에서는 영어의 소리를 기술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조음하는 조음. 소리 기술 소리를 어떻게 기술하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요거 발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거를 기술한다라는 것은 요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써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다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이 소리가 어떻게 어떤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소리요. 이 소리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소리는 이러한 소리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 말로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의 자음 24개, 모음 아까 15개 이것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기술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기술할 것인가? 이거 아 소리요. 에요. 에. 이게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는 이러한 소리입니다. 라고 해서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 이름은 이거다 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이 작업을 하려면은 이 사운드가 어디에서 조음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조음. 즉 조음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입 어디에서 나오냐? 입 어디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소리를 만드느냐? 예, 그것을 볼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기술할 수 있어요. 요 조음 방법을 알아야 기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라블 개념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프라세그멘탈이란 말은 초분절, 우리나라 말로 초분절, 예, 초분절 음소라고 부르는 건데, 초분절. 요거 이따 한번 볼게요. 요거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학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본격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의 인트로덕션 한번 보겠습니다. 포놀로지컬 패턴을 이해한, 이 포놀로지컬 패턴이라는 것은 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포놀로지를 이야기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네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포놀 재미있게 써놨어요. raw material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 raw material 재료. 예, 이 분석, 포놀로지컬 패턴을 분석하는 재료가 포네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포놀로지하고 포네틱 요거 구분을 정확하게 포네틱 요거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키워드만 한번 잡아볼게요. 키워드 잡아보면 요 포놀로지는요 소리의 패턴에 대한 연구예요. 소리 패턴, 소리가 아니야. 소리의 패턴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 소리 패턴은 그럼 도대체 뭐냐? 언어마다 달라요. 네, 언어마다 이 소리 패턴은 차이가 있어요. 언어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쓰는 소리 패턴과 한국어에서 쓰는 소리 패턴이 달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소리 패턴을 이야기하는가? 한 가지만 쉬운 걸 얘기해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바로 떠오르는 그 예가 뭐냐면 한국어와 영어의 소리 패턴 관련해서 이 길이, 소리의 길이, length, 예, 소리의 길이와 관련해서 한국어는 이 소리의 길이가 의미 차이를 가져와요. 맞습니까? 예. 의미 차이가 가져와요. 배. 이게 길이로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이 길이가 의미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요. 이게 패턴이에요. 이런 게 하나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언어마다 다른 거죠. 언어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 소리를 길게 내빼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국어에도 소리를 길게 내빼고
영어에서도 소리를 길게 내빼요. 다 있어요. 그러한 현상이. 현상은 있는데 그 의미 차이를 야기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고요. 영어에서는 현상은 있으나 의미 차이를 야기시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패턴은. 그 다음에 포네틱은 그냥 인간의 소리에 대한 연구예요. 인간의 소리면은 모든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영어에서 자음이 24개 있고 모음이 15개 있다고 했으니까 총 영어에서 쓰는 소리, 영어에서 쓰는 그 수많은 의미를 만들어낼 때 그 필요로 하는 그 소리가 몇 개예요? 39개밖에 안 되네. 39개의 소리를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무한한 의미, 대화, 의사소통을 하고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영어에만 이렇게 있는데 인간의 소리에는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쓰는 그러한 자음과 모음을 합하면 몇 개 정도 될까? 인간 전체들이 쓰는 소리고. 언어가, 잘 보세요. 언어가 지구에 있는 언어가 도대체 몇 개나 되냐? 영어, 프랑스어, 불어, 스페인어 했을 때 그 언어가 몇 개 되냐?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4,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소리는, 이러한 언어를 만드는 소리는, 인간의 소리, 이건 도대체 영어에서 자음 24개, 모음 15개로 표현될 수 있듯이 이렇게 언어에서 사용하는 소리는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200여 개밖에 안 돼요. 이 200여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200여 개를 가지고 4,000개가 넘는 언어들이 이 소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이 소리 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4,000개 언어 이상의 언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패턴으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소리를 가지고 서로 다른 패턴으로 똑같은 길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소리를 길게 빼는 것을 그런 건 다른 의미로 우리가 쓸 거야. 의미 차이가 있다고 쓸 거야. 영어에서는 쓰지 않아.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서로 다른 패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의 패턴에 대한 연구가 포놀로지. 소리의 패턴에 대한 연구가 포놀로지. 그 다음에 인간 소리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음성학 포네틱스. 소리 그 자체에 대한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잉글리시 포네틱스 이렇게. 그럼 영어 음성학 이렇게 쓰는 책도 많은데 이거 좀 이상해요. 말 자체가 이상해요. 음성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언어를 다루는 거지 영어만을 다루는 음성학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잉글리시 포놀로지, 코리안 포놀로지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 거죠. 자, 요 두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그 포놀로지하고 포네틱 차이. 그래서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시험에도 한번 나왔어요. 어떻게? 포놀로지컬리하게 포놀로지컬한 방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라. 정의를 한번 해봐라. 포네틱한 방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분석하라는 이야기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셔야 돼요. 얘는 소리의 패턴과 관련된 방식으로 소리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 자, 요거는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요게 지금 공부를 시작한 사람한테는 이게 와닿지가 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구나. 앞으로 내가 이 차이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다시 일로 옵니다. 여기서 정의를 했죠? 네. 정의를 포놀로지컬한 측면은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포네틱은 여기 나와 있어요. Study of the sounds of human language예요. 인간 언어의 소리에 대한 연구가 포네틱이고, 지금 우리가 챕터 1은 포네틱을 공부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포네틱에 세 가지가 있어요. Articulatory, Acoustic, Auditory 포네틱이에요. 요거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공부하는 것은 요거예요. Articulatory 포네틱이에요. 조음 음성학. 조음 음성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음. 소리를 어떻게 조음해서 내느냐 그 말이에요. 소리를 어떻게 조음해서 내느냐. 자, 그것만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어쿠스틱은 뭐예요? 음향 음성학인데, 음향 음성학은 막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 그거를 음향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 음파를 분석해서 얘네들이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토리, 예, 청각 음성학, 이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입장에서의 그 소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오직 이것만 다룰 거예요. 조음 음성학. 그래서 여기 조음 음성학이 뭐냐면 physiological mechanism of speech sound production이에요. 스피치 프로덕션이라는 것은 말소리의 물리적인 메커니즘. 말소리의 물리적인 메커니즘.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거 읽으면은 이게 뭐야? 말소리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도대체 뭐야? 그냥 실제 소리란 얘기예요. 실제 소리. 자, 이렇게 그러면 소리라는 게 실제 있는 거지. 그러면 안 실제 소리, 실제하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지. 여기서 실제 소리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피지올로지컬, 물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어요. 물리적이면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소리, 그러면 실제하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까? 네, 실제하지 않는 소리도 있어요. 자, 실제하지 않는 소리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단어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요것을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학교. 자, 발음했죠? 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흑교. 이렇게 발음했어요. 두 개를 제가 살짝 다르게 발음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두 개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이거라고 두 개 똑같이 들었죠? 응? 학교. 자, 제가 이 두 개를 발음을 좀 달리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요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적인 발음은 다르게 발음했어요. 실제 소리는 달라요. 실제 소리는 조금씩 다르게 발음했는데 동일하게 인식했어. 인식. 그러면 요 다른 소리, 서로 다른 소리를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같은 소리로 인식한 거예요. 실제 소리를 실제하지 않는 소리로 인식한 거예요. 자, 요 개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또 제가 아주 쉽게 이해를 한번 도울 수 있도록 얘기해 볼게요. 자, 아빠하고 엄마가 이제 있으면은 아빠가 야, 밥 먹어라. 그 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두 실제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물리적인 소리가 달라요. 아빠의 밥 먹어라는 야, 밥 먹어라. 자, 음파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야, 밥 먹어라 하면은 이 음파로 나타내면 어떻게, 이게 물리적인, 피지올로지컬, 물리적인, 야, 밥 먹어라 이렇게 표시돼요. 남자 목소리하고 여자 목소리가 달라요. 물리적인 소리가 달라요. 이것을
하나의 소리로 왜 어떻게 우리가 이 다른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인식할까? 자, 이것의 개별적인 각각의 연구는 음성학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 소리를.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 아빠가 밥 먹어라 하고 엄마가 밥 먹어라 하는 거 분명히 물리적인 그 사운드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음파가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밥 먹으라고 동일한 소리로 인식하냐 말이지. 어떻게?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이 소리든 이것을 야, 밥 먹어라 라고 인식하는, 동일한 소리로 인식하는 실제하지 않는 추상적인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실제하는 소리는 이렇게 이 각괄호에 넣어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소리는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다가 다룰 겁니다. 이게 실제하는 소리고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의문론에서 소리의 패턴을 연구할 때 실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의문론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실제 소리는 음성학적인 거고요. 자, 그렇게 지금 음성학과 의문론의 차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는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